A씨가 입건됐다고요?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던 A씨.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라이딩을 즐기던 그에게 그날의 충격은 실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A씨. 전치 6개월의 경추 척수 손상에 의한 중증 불안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다. 사고 후 통증이 너무 심해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A씨. 말이 개소리 해야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야 출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상대 운전자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담당은 인천지검 민경재 검사.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민 검사는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면밀한 기록 검토, 목격자 정황,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통해 조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평범한 레저용 자전거를, B씨는 사이클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민 검사는 사이클용 자전거 특성상 고개를 잠시 숙이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사고 당시 목격자가 찍은 사진은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보내온 사진을 분석한 결과 두 자전거 모두가 A씨가 진행하던 차로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 민 검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보통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들은 자신의 주행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앱을 많이 쓰고 있음을 생각해낸 것이다. 위성 GPS를 이용해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 거리 등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진 앱을 분석하기 시작한 민 검사와 이 수사관. 분석해보니 B씨는 사고 당시 22km가 넘는 고속 주행 중이었음을 알아냈다. 증거를 종합해본 결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B씨가 사이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시속 약 22km로 가속을 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서 MTB 자전거를 타고 정상 속도로 진행하던 A씨를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A씨는 전방 주시를 못하였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등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 검사는 B씨를 불러 수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결국 인천지검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과학 수사 앞에 B씨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그 후 검사 앞에 날아온 편지 한 통. 자전거 사고라는 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저희 검사실에 오는 피의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검찰인들. 따뜻하고 바른 우리 검찰의 모습이 아닐까.